안녕하세요. 벌써 마지막 강의가 되었네요. 어, 그 유한요소에서 위주로 그 수치 해석 기법에 대해서 한 학기 강의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강의 내용은 기하 형상과 요소망 생성입니다. 기하 형상 모델링은 지오메트리 모델링은 다른 그 이름으로 컴퓨테이셔널 지오메트리라고 하는데요. 공학에서 하나의 어떤 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만 종사하는 분들이 꽤 많고, 그 공학에서 각 분야별로 또는 뭐 예술 분야에서도 이 기하 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차원 기하 모델에는 이제 뭐 아주 기본적인 포인트, 라인, 아크, 그리고 이제 다각형, 폴리곤, 그리고 이제 넙스라는 non uniform 뭐죠? rational 배지어 배지의 배지의 뭐죠? 배지의 서피스인가요? 그래서 넙스라는 그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최근에 많이 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이 로고는 라이노세로스라는 그 넙스 기반의 그 기아 모델링 프로그램의 로고인데요. 넙스는 과거에는 좀 이렇게 상용으로 쓰기에는 이론적으로 또는 프로그래밍 하기가 어려워서 많이 쓰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파라메트릭 그 모델링 부분이 알고리즘에 많이 보완된 것 같습니다. 2차원과 3차원은 사실 별 차이가 없는데, 3차원에는 이제 그 평면, 그리고 구, 그리고 이제 다면체와 같은 기하 형상들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넙스 커브가 넙스 서피스로 이제 그 그 변형된 형태로, 확장된 형태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하 형상 모델링에서는 교차, 인터섹션이 아주 중요한 그 연산 그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리한 오퍼레이션이라고 어떤 기하 형상에 대해서 어떤 집합 개념으로 합집합, 교집합, 뭐 차집합, 그런 개념의 그 오퍼레이션, 연산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넙스는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고요.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의미합니다. 커브와 서피스 모델링은 이제 그 아주 기본적인 수학적인 모델도 있지만,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파라메트릭 모델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넙스 모델은 이제 왼쪽에 있는 그 이제 배지의 서피스 형태, 배지의 커브 또는 배지의 서피스 형태로 입력된 점과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서 그 입력점들을 관통하는 또는 입력점들을 통과하지 않는 그 보관된 어떤 커브를 생성할 때 이런 넙스 지오메트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개념의 확장된 개념의 이제 배지에 그 이제 넙스 서피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쿤스 서피스, 쿤스는 그 이제 이론의 창시자의 이름을 땄는데요. 쿤스 교수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서 쿤스 서피스는 넙스 서피스보다 좀 더 그 확장된, 좀 더 다양한 그 모서리의 어떤 기하 형상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좀 더 제너럴한 그 기하 형상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2차원 넙스 그 커브를 보면 이제 엔드 포인트와 이제 어떤 중간 절점들을 입력을 이렇게 하더라도 컨트롤 포인트에서 보관하는 그 웨이트 팩터를 이렇게 적용함에 따라서
그 보관하는 커브가 입력점을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입력점을 통과하는 그런 그 보관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젤 커브가 아니라 B 스플라인이군요. 스플라인은 보통 3차 함수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넙스 서피스는 이제 파라메트릭 곡선을 내 모서리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에 그 형상이 마주보는 커브가 좀 이렇게 유사성이 있을 때 주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서피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넙스 서피스를 사용을 하는 기하 모델링은 주로 건축이나 이런 교량, 특수 교량에 적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핸드폰, 자동차, 많은 분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쿤스 서피스는 스티븐 앤슨 쿤스 교수에 의해서 이제 처음 제안됐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리고 이제 4개의 아크가 주어지고요. 그 아크와 아크 사이에 이제 파라미터라이즈가 돼 있으면은 이제 서피스들을 이제 이렇게 파라메트릭 서피스를 만들 수가 있고, 파라메트릭 서피스 M1, M2, M3를 알면 M1 플러스 M2 마이너스 M3를 합친 그 이제 면이 바로 이제 쿤스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파라메트릭 그 특성을 수학적으로 이해하려면은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개념적으로만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 그냥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1 이제 공면과 M2 공면 그리고 M3 공면, M3 공면이 지금은 네 그 코너가 동일 평면상에 있기 때문에 단순한데요. 좀 더 복잡한 이거보다는 좀 더 복잡한 그 공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1, M2는 이제 어떤 한쪽의 변화를 고려한, 그러니까 마주보는 두 아크만을 이용해서 선형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옆에 있는 두 마주보는 공면을 연결하는, 직선으로 연결하는 이제 공면을 만들어서 합치고요. 그리고 M3를 빼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쿤스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쿤스 공면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그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때의 그 쿤스 쿤스 공면, 쿤스 서피스 또는 쿤스 패치라고 합니다. 이 패치는 이제 보통 서피스를 부르는 다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오른 첫 번째 두 항은 그 이제 M1, M2를 의미하고요. 그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세 번째 항이 M3 공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이용해서 그 요소망 생성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론을 프로그래머화하는 과정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 완벽하게 구사하는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넙스와 쿤스 공면이 그 지방공학에서는 얼마나 사용되는가? 사실은 아주 훌륭한 파라메트릭 기하 형상이지만 사용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직선과 그리고 원호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인터페이스 그 부분 모델링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이한 재료의 인터페이스 부분 때문에 좀 사용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그 교차, 그 넙수와 쿤수 곡면들의 어떤 교차 부분에서 그 교차점을 찾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터널의 인터섹션 부분을 모델링 한다거나 그럴 때 이런 파라메트릭 곡면을 사용하다 보면은 상당히 그 교차점을 찾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그 이제 넙스와 쿤수 서피스를 데이터로 어떤 파일에 저장을 할 때 좌표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파라미터를 입력하기 때문에 다시 그걸 인터섹션을 찾아서 그 데이터들을 꺼집어낼 때 그 정교한 어떤 데이터 저장과 그 다시 재활용 부분에서 프로그래밍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상당히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개발 중인, 그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불리한 오퍼레이션. 제가 이런 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게 될 텐데요. 기하 모델링에서 이제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원시 데이터 A와 B가 있을 때 두 원시 데이터의 합집합은 6면체와 9가 합쳐지면은 6면체 그 이제 직경이 6면체의 그 직경이 그 한 변의 길이보다 더 길면은 이제 바깥에 이제 좀 볼록볼록한 그 곡면이 돌출이 되겠죠. 그리고 그 A와 B의 차집합을 구하면은 돌출된 부분만 볼 수도 있고, 또는 6면체에서 9를 빼면 이렇게 가운데 속이 비어 있는 형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복되는 부분만 그 이제 인터섹션 부분을 이제 연산을 해서 구하면 이런 모양을 구할 수가 있겠죠. 가끔 이제 사용하지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터널 그 교차 문제를 풀 때 이 디퍼런스 부분이나 그 이제 교차하는 곡면을 찾을 때 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륨 불리한 오퍼레이션은 기계 분야에서는 많이 쓰지만 그 지방공학에서는 그 어떤 시공 단계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공학에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로 그 인터섹션의 라인과 아크를 찾아서 조각조각 그 아주 원시 데이터들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뭐 오토메시를 한다거나 여기에서 기하 영상을 좀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하 영상을 확장한다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블록을 더 이렇게 만들어서 그 블록들을 분할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터섹션 그 기능은 이제 터널에서 안반 전리 가능한 어떤 전리 패턴, 그 이제 블록 파괴에 의해서 낙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을 계산할 때 활용될 수 있고요.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록볼트 직선과 볼면의 인터섹션을 찾는 그런 기능도 필요하겠죠. 보강하는 그런 록볼트와 안반 블록의 어떤 교차점을 알면 그 블록의 그 안전율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 제너레이션은 어떤 규칙성이 있는 그 요소 분할을 이제 스트럭처드 메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불규칙적인 어떤 간격으로 분할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unstructured mesh라고 하는데,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보통 계산하죠. 그래서 이제 structured mesh가 보통 계산 결과는 더 좋지만 이렇게 복잡한 형상에는 좀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unstructured mesh는 structured mesh와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주의할 점은 그 분할된 그 꼭지점이 서로 그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일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블록 사이에 인터페이스 특성을 넣어서 그 어떤 불연속성을 약간 그 단순화시켜서 계산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가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고 있지만 대부분 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트소일에서도 이런 요소망은 뭐 삼각형 요소망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제 간격이 다른 경우에 이제 메시 타잉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간격이 다른 요소망을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도를 원한다면 스트럭처드 메시가 바람직하고요. 스트럭처드 메시로 쉽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우측에 있는 요소망과 같이 언스트럭처드 메시로 요소망을 생성하면 정확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메시보다는 왼쪽 메시를 추천한다는 뜻입니다. 요소의 어떤 덴시티적인 면에서도 왼쪽 메시가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요소망 생성에서 3차원 요소망 생성인데요. 그 제트소일 메뉴입니다. 제트소일 메뉴에서 서브 도메인 그 마크로 밑에 서브 도메인 메뉴에서 3차원 연속체 요소망을 만들 때 익스트루드 기능을 이용하면 총 2m만큼 X방향으로 밀어내겠다고 이제 벡터를 적용을 하면 가상 메시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2m 두께의 그 볼륨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볼륨은 다시 분할할 수가 있겠죠. 또는 그 마크로 모드가 아니라 FE 모델에서 요소망을 밀어내면 별도의 분할할 필요가 없이 바로 그 3차원 요소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분할 간격은 분할 개수는 3등분, 그리고 스텝 사이즈는 토털 길이는 4m인데 그 어떤 리그레션, 즉 어떤 그 변화율을 적용해서 1.5배씩 커지게 그 분할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트루드뿐만 아니라 이제 카피 로테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그 요소망을 이렇게 그 회전 형태로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곡선 구간 터널을 모델링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는 대칭 그 회전축과 회전축을 나타내는 두 점, 그리고 그 5도씩 앵글, 로테이션 앵글을 5도씩 총 9번 복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소망은 지층을 반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층 깊이에 맞게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나눠서 여러 차례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해줘야 됩니다. 밀어내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의 선단 깊이를 알면 그 깊이에 맞춰서도 그 이제 분할 간격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소망은 시공 단계를 반영해야 됩니다. 어떤 시공 속도, 그 굴착 단계에 따라서 요소망을 만들어 줘야만 그 시공 단계를 모델링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제트소일에서는 이제 시공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존재 함수를 적용하면 그 어떤 시간에 따른 시간 단계에 따른 시공 단계를 이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이제 존재 함수 테이블과 그래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실무적으로 우리가 그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세계적으로 크게 두 회사가 주름 잡고 있는데요. 독일의 그 대기업 지멘스, 스펠링이 틀렸네요. SIE 지멘스에서 이제 NX라는 그래픽 엔진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 한국의 마이다스라는 프로그램도 이 NX 엔진을 빌려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3차원 그래픽 엔진은 이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떤 기계 부품이나 어떤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지멘스에서 또한 유한요소망 생성하는 프로그램으로 피맵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토목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피맵에서 요소망을 생성한 다음에 제트소일로 임포트를 하면 제트소일과 피맵을 함께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프랑스의 그 항공 분야의 그 설계 회사인데요. 다소 시스템이라는 회사인데 거기에 다소 시스템에서 개발하고 있는 솔리드웍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떤 전자제품의 그 부품을 이제 응력 변형해서 그런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소 시스템에서 또 다루는 프로그램으로는 그 토목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바쿠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두 회사가 그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계속 인수합병을 해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드론 모델링도 이제 솔리드웍스로 했네요.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NX와 그 솔리드웍스 같은 제품은 상당히 고가 프로그램들인데요. 뭐 수천만 원씩 하는 그런 고가 프로그램인데, 이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은 한 100만 원 안팎의 아주 저렴한 프로그램인데 넙스 베이스로 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떤 그 그래픽 프로그래밍 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라스오퍼라는 그 유명한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용해서 이런 건축을 디자인하고 교량, 뭐 차량, 휴대폰, 뭐 아주 다양한 심지어는 뭐 보석 디자인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이제 성당, 그 유명한 그 가우디의 성당을 이제 모델링한 것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한강의 오페라 하우스를 공모했나 봅니다. 그때 제출됐던 오페라 하우스 이미지입니다. 예, 라이노에서 이제 말하는 자랑하는 그라스오퍼, 비주얼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라스오퍼의 그 작업 환경과 그 바로바로 생성되는 어떤 모델의 형상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 지하철인데요. 그 그라스오퍼를 이용해서 라이노에서 이제 그 그라스오퍼 랭귀지와 라이노를 이용해서 지하철 정거장을 지하철을 이제 모델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량에도 라이노와 이제 그라스호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건축가들이 교량 설계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적인 부분이 중요한 교량에서는 건축가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정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